네, 안녕하세요. 네, 헤르메 특허님 어서오세요. 네, 가쿠토님 어서오세요.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네, 네,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네, 오늘 손님이 없다가, 낮에 없다가, 막판에 갑자기 10시부터 많았어요.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인드라가 이번에 646회 예고편 올린 다음부터 반쪽정은 돼준다 이런 방송으로 예고 방송한 직후부터 갑자기 손님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평일날보다 많이 들어온 건 아닌데, 원래 화요일날은 손님이 없는 날이거든요. 일주일 중에 가장 손님이 평균적으로 없는 날이 화요일인데, 인드라 오늘 좀 자극적인 제목을 다뤘나 봅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646회 억설타임즈쇼 2022년 10월 18일 인원리 12월에 반축정원 돼지고 뽕유정 집권할까? VOA 김은혜 세운영 자치만개 신인균 김아랑 젊은시각 김현석 뉴욕 주민 오집으로 캡틴 따거 슈퍼 미소녀 이런 제목입니다. 아침한개 신인균 플럭처 KR 한국어 방송 꿈맨 러브 주네빌 주네 이거 어떻게 돼? 주넬리의 이렇게 읽어야 되나? 대한여지도 슈퍼미소녀 뉴욕 주민 국토전략 오집으로 젊은 시각 김아랑 BTS 이성모 골드 캡틴 까거 김현석 VOA 체코제 이런 제목입니다. 네, 갑니다 방송. 네. 세훈형 오세훈 시장이 국정감사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던 이유, 이거 굉장한 자신감. 세훈형이 이런 게 굉장히 단편적인 건데, 이게 전임 시장이었던 골룸박과 대비되죠. 골룸박 시절에는 어땠습니까? 서울시 직원들이 막 자살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골룸박은 막 황제, 세훈이 형은 어디 뭐 이렇게 현장 갈 때 비서관 한 명 뭐 이렇게 딱 돼가지고 조용히 왔다 갔는데, 골룸박은 막 그냥 주변에 그냥 엄청난 비서진을 다 이끌고 가가지고 뭐 이렇게 석탄 같은 거 이렇게 뭐 저기 연탄 나를 때 연탄 하나도 안 날리면서 이렇게 분칠하고 연탄질 분칠하고 쇼하고, 그다음에 발종미당 맥로잖아. 에베미가 맥로잖아. 쇼하고 발종미당 체질 어디 갑니까? 근데 세훈이 형은 안 하는 게 없어. 막 오글거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니까 서울시 직원들 입장에서는 능력 있고 자상하고 한 집안의 가장같이 잘생기고 능력 있고 자상한 가부장이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쵸? 거의 세훈이 형은 인드라 있잖아. 세훈이 형, 그 유전자 기술 혁신으로 150살까지 종신 서울시장으로 임명합니다. 150세까지. 100세만으로도 부족해. 150세까지. 그 앞으로 70년, 80년인가? 어쨌든 아니야. 약 80년. 구바연님 어서오세요. 바다사원님 어서오세요. 어쨌든 간에 2100년까지는 가자고. 2100년까지는 2100년 너머에서는 인드라도 뭐 이렇게 전망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2099년까지 서울시장 세훈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미천이 든든하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우리 또 슈퍼미소녀가 찍었네요. 슈퍼미소녀가 찍으면 슈퍼미소녀 찍지마. 슈퍼미소녀 차기 대통령으로 세훈이 형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마. 대통령 5년 하고 말잖아. 세훈이 형은 이게 또 이게 인들아 딱 보니까 그 슈퍼미소녀가 아마 부산 시민인 걸로 인들아가 추정하고 있는데 욕심내지 마세요. 서울시장이야. 서울시장은 백선해도 돼. 대통령 딱 5년밖에 못해. 왜 뺏으려고 그래? 욕심내지마. 슈퍼미소녀 인들아 슈퍼미소녀 좋아하지만 세훈이 형은 서울시민 거야. 뺏지마. 아빠가 아빠래. 슈퍼미소녀 죄송합니다. 세훈이 형 욕심내면 인들아가 슈퍼미소녀 떼짤 거야. 구독 취소해. 함부로 건드리지마. 세훈이 형 욕심내지마. 터치하지마.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대통령은 5년, 서울시장은 종신제. 전설 대통령은 박정희, 레전드 서울시장은 세훈이 형. 욕심내지 마세요. 서울미소녀. 105만 인파의 축제, 서울 세계 불꽃 축제 2022년 현장. 세훈이 형 서울시장이 있기에 안심하고 불꽃 축제를 즐길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쿄 1위 무한리필 고깃집. 이게 인드라가 되게 이게 인드라가 한 7년 벌써 2015년 7년 전인가 보네. 그때 일본에 가서 굉장히 신기했던 게 도쿄 가서 굉장히 신기했던 게 이 1인 스시집. 이렇게 1인자 원래 일본에는 1인자석이 굉장히 유행하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자동으로 스시 우리는 회전초밥에 있잖아. 회전초밥을 좀 더 우리 한국에도 회전초밥이 도입됐는데 그거보다 더 이렇게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오늘 뭐 한국에서 이제 티오스크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딱 1인 테이블에 딱 맞춰 가지고 거기에 화면에 터치해 가지고 거기서 즉각 결제하고 먹는 이런 스시집. 그 당시에 인드라가 7년 전에도 유행했어요. 일본에서. 그래가지고 줄 서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만족도가 인드라는 높았습니다. 줄 서서 먹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도 도입할 수 있을까 하는데 한국은 좀 상당히 어렵다. 아직까지 그 젊은 친구들은 이런 어떠한 굉장히 익숙한데 아직까지 그 장년층들은 이런 게 어렵고 한국 사람들은 그리고 혼자 밥 먹는 걸 굉장히 무서워해요. 두려워하고. 일본은 어느 정도 개인주의 문화가 미국과 유럽의 문화에 좀 더 유사해 가지고 개인주의 문화가 많이 자리 잡았는데 한국은 아직까지 인드라가 볼 때 이 마지막 집단주의, 집단 파쇼 40대 인드라는 지금 40, 50대를 마지막 파쇼 세대라고 봐요. 30대까지만 지금의 30대까지만 해도 개인주의로 접어들었어요. 근데 이 현재 40대는 한국사의 마지막 파쇼 세대, 집단주의 세대예요. 혼자 밥 먹는 걸 두려워하는, 왕따 당하는 걸 두려워하는 그럼 마지막 파쇼 세대가 40대예요. 인드라 볼 때 꼰대 40대 마지막 꼰대. 그러니까 더 지독한 꼰대가 반쪽 노면을 지지하는 거지. 파시스트니까 이 40대를 타파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한국의 40대가말로 가장 꼰대고 가장 파시스트예요. 인드라 볼 때 이 40대를 혁파해야 돼. 인드라 볼 때 지금 인드라 볼 때 집단주의 파쇼 세대에 쩌들은 악랄한 파쇼 세대입니다. 40대가
이 40대를 혁파하려면 20, 30대 개인주의 시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 30대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20, 30대 여러분들은 이 40대 꼰대 때려잡아야 돼요. 여러분. 네? 이 꼰대 문화가 카카오 문화예요. 여러분 이 카카오 문화를 때려잡아야 돼요. 이 집단주의 마지막 꼰대 세대. 네? 자이파시오 발종 노면 자이파시오 문좀비 이런 꼰대 집단주의 자이파시오 문화 때려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꼰대 세대고 집단주의 세대예요. 이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집으로 아이 봐요. 이 30대 오집으로 독신 개인주의 축구를 했잖아. 축구하면 맨날 빠따 맞고 자라났던 친구인데 이런 오집으로 고독함을 즐기잖아. 이게 30대 문화야. 이제 개인주의 문화가 시작된 거야. 40대까지만 해도 남 눈치 보고 막 그랬던 마지막 꼰대 세대예요. 근데 30대부터는 그런 거 없어. 내가 좋으면 그만이야. 그냥 나 혼자 살면 그만이고. 그게 30대야. 이 40대부터 이 꼰대가 쩔어가지고 이게 마지막 꼰대 세대가 이 발종 노면 꼰대 파쇼 세대라고요. 여러분 민들아 강조할게요. 한국은 발종 노면과 결별하는 것이 좌파쇼. 문좀비는 결별하는 건 당연한 거고 발종 노면과 결별하는 것만이 한국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는 거 유일한 길입니다. 발종 노면을 넘어서야 돼요. 이 발종 노면 파시즘을 넘어서야 됩니다. 한국 최초의 파쇼 정권이 누굽니까? 발종 노면 아닙니까? 발종 노면 파쇼 정권을 넘어서야 돼요. 우리는 발종 노면 파쇼 정권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우리는 선진국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라는 표현 쓰면 안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박사 이제 한바특포. 네. 그 다음에 이 캐틴 따고. 야, 이 친구가 난 몰랐어. 원래 레바논은요. 인드라 맨날 이 구본론 관점에서 레바논 하면 페니키안이에요. 비블루스 이 중에서도 가장 기후가 좋은 데니크가 수천 년부터 거기에 도시가 생긴 거지. 역사와 전통을 자라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풍경도 무슨 뭐 중동의 파리 아니지. 원조는 레바논이고 페니키아고 저 파리는 이 중동의 이 레바논을 베낀 게 파리지. 무슨 중동의 파리야. 그쵸? 레바논이 원조고 페니키아가 원조고 이 페니키아 원조를 따라한 게 그리스고 로마고 유럽 문화가 아니겠어요? 이 페니키아 문화는 수메르에서 왔고 이런 거죠. 구본론 관점에서. 자, 헤르메트커님 40대로서 찔립니다. 마지막 파쇼 세대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이제 헤르메트커님 같은 분들이 이 소수자로서 각성하시면 매우 좋은 거죠. 이 대다수가 지금 40, 40대가 인드라 볼 때 한국에서 적폐 세대 타파해야 될 세대입니다. 때려잡아야 될 세대예요. 문제가 많은 썩어 빠진 세대입니다. 인드라 볼 때.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직 주인이 없는 땅. 주인이 없는 땅이 맞죠. 예루살렘이 메시아가 와야지 주인이 있죠. 3대 종교 성지. 이건 무슨 교회인데 이쪽은 무슨 뭐 노마 교회 땅, 노마 교회에 한 교회에서 이 지역은 무슨 아르메니아 교회, 저쪽은 노마 정교회, 그쪽은 그리스 정교회. 이런
욕이 나오네요. 네, 물가가 비싸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아내가 말한 한국인 남편의 밤내자라는 이유는 홍콩 간다. 중국과 홍콩을 분리시키는 이러한 유머틱한 어떤 것들은 굉장히 꿈매님의 어떠한 그 동영상들이 다 하나같이 재밌고 좋지만 교훈을 주네요. 중국과 홍콩은 다르다. 네? 홍콩과 중국은 다르다. 다르잖아. 중국과 홍콩은 다릅니다. 네. 그걸 중국과 홍콩은 하나다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쵸? 네. 중국과 홍콩은 다르다.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하고 그런 어떤 시어트네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미쳐버린 스웨덴 물가 상승에 장보기 힘든 대학생 커플. 스웨덴 엘프와 한국 남자가 이제 결혼한 건 아니고 커플 상태입니다. 보니까 이 스웨덴 처자가 부산에서 좀 많이 있어서 한국어를 굉장히 구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여기 이제 여행하는 NPC 국뽕 없이 스웨덴 미녀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뽕 제거 버전 스웨덴 미녀가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이 열렸대 마침내 한국이 이런 게 지금 현재 K 한국 문화에 대한 현주소다. 인드라가 배낭여행 20년 전에 할 때까지만 해도 어떤 줄 아십니까? 네? 한국 하면요 북한이었어요. 왜냐면 북한의 이슈가 많이 주게 되니까 북한 독재 국가, 반미 국가 이런 걸로 인식하는 게 보통이었고 대한민국은 별로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인드라가 배낭여행하는 20년 전부터 한국 사람들이 유럽에 많이 가니까 그 당시에 한국이 이제 장사치들 사이에서는 부자나라인가 돈을 막 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어떤 호구나라 그 정도의 이미지가 있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한국을 잘 몰라요. 근데 요즘은 다 알게 됐죠. 엄청난 겁니다. 요즘처럼 정말 국제 결혼하기 쉬울 때가 없을 정도다 하고 피부로 느낍니다. 인드라가. 그냥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요. 어느 나라건 간에 한국이건 일본이건 미국이건 북한이건 좋은 놈 나쁜 놈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인드라 가게에 와도 진상과 천사가 있어요. 인드라는 이 비유를 얘기하면 10%는 천사야. 10%는 악마, 진상이야. 천사에 가까운 사람이 한 20%, 천사를 포함해서 악마를 포함해서 악마와 진상에 가까운 애들이 한 20%. 그럼 둘이 합쳐서 40% 아니에요? 나머지 60%는 그냥 상식을 가진 중간인, 그냥 사람. 이 평균적인 사람보다 좀 지나치게 착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 천사라고 한다면, 지나치게 악랄한 놈이 악마라고 한다면 어느 나라건 똑같이 있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 근데 국기본의 유통 관점에서 봤을 때 특정한 나라를 아름답게 비치잖아요. 특히 요즘 대한민국처럼 대한민국 사람이 다 착하고 똑똑하고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시민들이 전 세계 평균보다 더 착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국뽕이지 뭐. 근데 지금 일본이 힘이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과거에 한 20년 전만 해도 일본이 지금 한국과 비슷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특별히 착합니까? 아니죠. 근데 국일본이 일본을 중심으로 유통, 재패니메이션을 할 때 일본 사람들 그렇게 집중 정오하니까 세계가 일본을 가고 싶어하고, 일본 사람들은 착하다, 멋있다, 똑똑하다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무섭죠. 그게 바로 국기본의 힘인 겁니다. 예, 오늘날 K문화 이렇게 된건 정치권이 잘한 건 늘 강조하지만 정치권이 한 건 없어요.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지. 역대 어느 정권도 이 K문화를 살린 건 없습니다. 딴따라라고 무시했고 정치권이서 이용하려고만 했지 도와준 건 없어요. 내가 강조드리겠습니다. 어떤 정권이든 예외가 없어요. 인들아 김대중 좋아하지만 김대중도 예외가 아니야. 인들아 1세대 대중문화평론가로서 김대중 때 문화 담당하던 애들이 쓰레기였다는 걸 인들아가 폭로할 수도 있는데 폭로 안 하는 이유가 있잖아. 인들아가 반쪽미당에 잠시 있었기 때문에 인들아가 그 정도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거야. 이 쓰레기들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지그리스윌님 어서오세요. 자 넘어가고요. 독일 여자 둘과 섬여행을 함께하면 벌어진 필리핀 같네요. 독일 여자 둘하고 이게 뭔데 굉장히 뭐 엄청난 일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독일 여자가 20대 초반의 여자가 필리핀에 갔어. 왜 또 이 아가씨도 모험심이 있어. 굳이 지중해 가지 왜 또 필리핀까지 왔어? 이런 아가씨도 굉장히 그냥 보통 독일 여성들이 이렇게 휴양하면 이태리나 그리스 이 정도로 오는데 뭐 레바논이나 굳이 필리핀까지 왔다는 것들은 이 친구들이 모험심이 있다는 건데 한편으로는 겁이 나죠. 겁이 날 때, 근데 이제, 이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하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보자, 컨택할 때 이 아가씨들이 쉽게 수긍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첫 번째가 유튜버기 때문에 믿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유튜브는 방송하니까 사기는 안 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나 이런 유튜브인데 하면서 딱 이렇게 방송 보여주면 신뢰감이 생기잖아. 일단은 두 번째 애가 한국인인 거야. 스웨덴 여태까지 한국에 대해서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게 없었다면 관심이 없었을 텐데 요즘 K 문화가 뜨니까 BTS다 오징어 게임이다 하니까 한국인이니까 두 번째가 그런 거고 마지막으로 그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이 아가씨들이 여자 둘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그렇게 아무리 쉽지가 않아요. 지금 막 보면 한국 여성 혼자서 막 세계 여행하고 그런 어떤 블로그도 몇 개 보이는데 그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안전한 나라가 일본과 한국과 일본인데, 다른 나라들은요, 영국이든 미국이든 굉장히 치안이 불안해요. 근데 그런 면에서 누군가 남자가 하나 옆에 이렇게 보디가드로서 같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남자가 있으면 도움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같은 한국이 인기가 없다면 그리고 유튜버 문화가 모른다면 그런 게 없었다면 쉽게 승낙을 안 하겠죠.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인드라가 이제 파리의 지붕 밑에서 밤새 취하다. 20년 전에 인드라 파리에서 썰 풀었잖아. 근데 이게 인드라가 그럼 영어 실력이요? 아니,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기본적인 대화는, 그러니까 발음이 문제였지. 인드라 발음이 거의 콩글리시 발음이여서 문제였지. 기본적인 대화는 좀 됐어요. 아직까지 학력고사 영어가 기억이 나고 무슨 또 취업 영어다 해가지고 토익 공부 뭐 하다 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 이렇게 영어가 됐는데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막 복잡한 거는 저도 몰랐고 그냥 알 수도 없고 그랬는데
인드라가 이제 배낭여행을 이렇게 자주 해야 되는데 20년 동안 그냥 한국에 있다 보니까 다 까먹어가지고 지금은 인드라 가게에 가끔가다 외국인들이 오는데 이해가 안 돼. 예, 다 까먹어가지고 이거 달라요 이게. 자꾸 그 회화라는 거는 자꾸 써먹어야 돼요. 아 영어 아니 그 읽지 않느냐? 읽는 것과 말하는 건 다르더라고요. 읽는 건 지금도 읽어. 근데 이것도 읽는 것도 요즘 팝하고 이런 것들 번역 기능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도 읽는 독해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팝하고를 번역하면 근데 굳이 내가 읽느라가 거의 독해할 필요가 있나 하다 보니까 읽는 것도 많이 쇠퇴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말하는 것도 다 까먹어가지고 안 돼요 지금은. 지금 막 배낭여행 가가지고 뭐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아니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저 시절에는 그래도 기본적 대화, 심도 깊은 대화는 어렵고 기본적 대화는 됐던 시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갑자기 또 유튜브 인드라 구독하는 유튜브에서 프랑스가 유행이네요. 체코제가 또 프랑스 현지 요리, 달팽이 요리를 먹어봤다는군요. 근데 이제 체코제가 첫 배낭여행 때 엘페탑보다 몽마르트가 기억이 난다고. 근데 몽마르트 하면은 워낙 그 꾼들이 많아. 잡상인들이 많아. 인드라에서 몽마르트에서 거리화가가 하고 말싸움했잖아요. 거리화가가 왜 말싸움했겠어요? 거리화가 핑계는 거리화가인데 강매 수준의 거리화가 막 이렇게 나보고 또 사라는 거야. 내가 왜 사? 그걸. 요즘은 이제 이런 친구는 없는데 흑인들이 뭐 이렇게 팔찌를 채워주고 사라고 하는군요. 근데 인드라가 그런 건 느꼈습니다. 여기서 20년 전에 내가 인드라가 느낀 게 한국적인 것은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걸 느꼈어요. 특히 프랑스에서 지금 이 체코지에서도 나오는데 체코지의 그 몽마르트 언덕 밑으로 가면 거기에 막 그 한국을 연상케 하는 무슨 룸살롱 같은 그런 룸카페, 룸살롱 뭐 이런 것도 있고 저기 보면 막 야바이꾼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한국적인 것은 세계적인 것이다. 한국만 있는 것 여태까지 전 세계에는 없고 한국만 있는 것이라고 여겼던 게 프랑스에서도 발견된다 이거. 유럽에서도 발견된다. 야,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구나. 한국에서만 사기치는 게 아니고 사기꾼은 한국에도 있지만 프랑스에도 있구나. 한국적인 것은 세계적인 것이다. 맥락이 달라요. 한국적인 것은 한국에서 통하는 건 세계에서 통한다. 이런 게 한국적인 것은 세계적인 것. 이런 어떤 좋은 의미잖아. 원래 한국적인 것은 한국적인 것은 세계적. 한국적인 것은 세계적이다. 인드라가 얘기하는 지금의 한국적인 것은 세계적이라는 건 한국의 야바이꾼은 프랑스에도 있더라. 한국의 사기꾼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프랑스에도 있더라. 지금 있으면 영어 독해 엄청 잘하시는지 알았는데 팝하고 아니니까 팝하고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인드라가 독해도 좀 하면서 팝하고를 보조적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팝하고를 이렇게 보고 처음에는 그러면서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싶어서 그건 내가 이제 보고서 그게 고치는 뭔가 이렇게 인드라가 초반에는 그렇게 주도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냥 100% 귀찮아가지고 그냥 팝하고 번역입니다. 그림 그려준다고 한다면 도망가야 맞아요. 그래. 그래서 인드라 거리화가 그래서 쌈박히 된 거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적인 것은 세계적인 거다. 한국 사기꾼을 보면서 세계를 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대한여지도 1900년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한국을 소개하는 책자에 실린 사진들. 야, 인드라는 이 1900년 파리 박람회에 한국이 참여한지 몰랐네요. 그렇네요. 이게 또 부산 엑스포. 부산 엑스포 지금 뭐 BTS다, 이정재다 지금 홍보하고 있죠. 이게 그 부산 엑스포가 그 2030년에 하고, 이번에 세훈이 형이 또 서울 올림픽을 2036년인가 내놨어요. 엑스포와 한국 통일을 많은 분들, 인들은 2025년부터 한반도 통일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왜냐, 2025년에 통일되는 건 아니지만 2025년부터 분단 체제를 유지시키는 것이 국익으로서는 가성비가 떨어지고 마이너스로 돌아서기 때문에 분단 체제를 아무리 유지시키려고 해도 적자로 돌아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흑자예요. 2024년까지 분단 체제를 지속시키는 것이 국익원 입장에서는 인들아 볼 때 흑자 구조입니다. 근데 2025년 이후로는 국익원이 아무리 용을 써도 분단 체제를 지속하는 것은 마이너스, 적자예요.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2025년부터 한반도 통일은 가시권에 접어들 수밖에 없는데, 언제 통일될 것인가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2030년 이전에는 통일되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를 피력하고 있죠. 이렇게 본다면은 2030년에 부산 엑스포, 2036년에 서울 올림픽, 이런 어떤 것들은 뭔가 일정이 있는 거 아닌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이 굉장히 국익원 입장에서 굉장한 의미를 두었던 올림픽이거든요. 88년에 서울 올림픽 한 이유가 있어요, 국익원. 2036년에 다시 한번 서울에서 올림픽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역사적인 일이고, 세훈이 혼자서 결정할 일이 못 됩니다. 세훈이 형은 이런 일에 혼자서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세훈이 형이 2036년에 서울올림픽을 제안했다면 이것은 세훈이 형의 결정이 아니라 국익원의 지시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30년에 부산 엑스포, 2036년에 통일한국 서울올림픽, 이런 어떤 큰 그림으로 이제 접근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1번 내자매는 기여할 수 있을까? 이 내자매가 모두 한국 남자들과 결혼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인드라 이웃이었던 이순신님이 통일교에서 굉장히 있다가 탈출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이 이순신님이 일본 여성과 결혼했잖아요. 통일교는 근데 이렇게 합동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순신 부인이 자매인데, 자매가 모두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일본 내자매가 모두 한국인과 결혼한다? 이런 경우는 너무너무 희귀하고, 혹시 통일교와 관련된 분들이 아닌가? 아니라면 죄송하고요. 그게 드물거든요. 일본 내자매가 각각 개성이 있을 텐데, 두 명은 한국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지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심지어 세 명까지도 인드라가 이야기했는데, 네 명 모두가 한국 사람과 결혼한다? 약간 인드라가 좀 생각을
통일교도가 국적은 안 바꾸더라고요. 국적은 귀할 생각이 없대잖아. 그래서 좀 생각해봐야 되겠다. 우리 이 내자매 언니들. 예. 근데 얘기는 재밌어요. 예. 참고하시고. 그리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아가씨들이 이 언니들이 다른 방송들에서는 얼굴을 공개하잖아. 근데 이 언니들은 공개를 안 해. 이것도 통일교 또 언니들의 또 어떤 비밀스러운 습관이 아닐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얼굴을 공개한. 그러니까 요즘 일본 유튜버들도요 다 공개해요. 자기 얼굴 굳이 공개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예, 왜 공개를 안 하죠 얼굴을? 예, 요즘 약간 통일교 쪽에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쩌면 그래도 좋긴 좋아요. 예, 그 구독은 했는데 약간 의심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수도에 자폭 드론 공격, 드론 공급이란 제재 움직임. 예, 미개소리 방송. 반쪽정은 이딴 도발 존재한 것이 중로 허튼 소리. 반쪽정은이 돼지고 뽕유정 집권이라 좋네요. 뽕유정이 버튼 누르면 되겠네요. 자, 지금부터 오늘 주제인 이 12월에 반쪽정은 돼지고 뽕유정이 집권할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방송을 이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인드라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세 가지 이유입니다. 우선 첫째로 반쪽 일성이 1958년에서 1994년 37년 했고, 반쪽 정일이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을 했고, 반쪽 정은이 2014년에서 2022년 9년 했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의문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아니 반쪽 일성이 1945년부터 소련군의 개로서 하수인으로서 들어와 가지고 가짜 김일성으로 해가지고 집권한 거 아니냐라고 의문을 말씀하실 수 있는데, 반쪽 일성이 1957년까지는 집단 지도 체제였습니다. 57년까지는 막스 레닌주의 관점으로 집단 지도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쪽 일성이 집권하더라도 자기 눈치를 봐야 됐다는 얘기죠. 근데 단일 지도 체제가 그 8월 정파 싸움 1957년, 그러니까 소련에서 후르시초프, 빅토 로스차일드가 임명한 후르시초프, 그러니까 후르시초프가 집권하면서 스탈린 반정파 싸움으로 막 소련에서 난리 치니까 반쪽 일성이 두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8월 정파 싸움에서 승리해서 반쪽 일성이 단일 지도 체제가 된 게 1958년부터입니다. 이때 반쪽 일성이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단일 지도 체제가 된 것이 아니라 인드라가 볼 때는 국일본이 도와줬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필요해서 반쪽 일성을 지원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이후로 반쪽 일성이 집권하는 것까지는 국일본이 인정했고 임명했는데, 이후로 반쪽 일성이 병신짓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약간의 제재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쪽 정일은 1994년 부터 이제 집권했는데, 사실은 반쪽 정일 이전에 반쪽 정일이 사실상 북한의 권력을 차지했던 것은 94년 이전부터죠. 근데 그 당시에 90년대 보통 이제 우리 김기선 누님이나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무리 못해도 90년대 접어들어서부터는
반쪽 정일이 사실상 조선시대 태종처럼 장악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드라가 94년부터냐, 1990년대 초반은 반쪽 일성과 반쪽 정일의 이중 권력 상황이었다 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반쪽 정일은 반쪽 일성이 되진 다음부터 유일 체계, 이 현재 북한의 체계는 단일 체제가 아니라 유일 지도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직 정일, 오직 반쪽 일성, 오직 반쪽 정일,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1994년부터 되지기까지 2011년까지 18년간 집권했다. C8 집권했죠. 그런 면에서 이게 원자력 반감기처럼 37년, 18년 욕 아닙니다. C8년 욕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반감기가 작용하면 반쪽 정원은 2011년부터 집권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장성택 수청할 때까지는 나름대로 그 집단 지도 체제 형식에 갖고 갔었기 때문에 이렇게 장성택이 만만하게 움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격적으로 반쪽 정원이 유일 체계로 들어선 거는 2014년부터라고 본다면 2022년 올해가 9년 차다 이거죠. 9년 차. 그래서 반감기, 이런 면에서 반쪽 정원이 2020년이 되지기 딱 좋은 해가 아닌가. 되지기 참 딱 좋은 연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반쪽 정원도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되지면 자동적으로 핵폭탄 눌러야 된다, 뭐 이런 법도 통과시킨 거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어떤 면이 있냐면, 맹꽁의 씨파르가 영구 집권을 이제 하잖아요. 이번에 이제 당대회 16일부터 시작했죠.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거냐면은 스탈린이 예를 든다면 얘가 이제 집권한 건 27년인가, 그때부터 집단 지도체에서 이제 유일 체계로 간 게 27년부터인가. 그런데 그러다가 한 10년 지나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각국에서 자기만큼이나 혹은 자기 이상으로 동유럽이나 이러한 중국 정권에서 자기보다 오래 이렇게 집권한 애들을 잘라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위협이 되니까. 뭔가 이렇게 정치 초년생으로 이렇게 쫙 하는 게 다루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런 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순전히 권력의 차원에서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맹꽁 시파르가 굉장히 엄청난 어떤 대외적인 조건에서 맹꽁이 시파르가 영구 집권을 선언한 마당에 주변이 안정화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맹꽁 시파르 입장에서는 푸틴도 부담돼. 푸틴도 권력이 교체돼 가지고 뭔가 새로운 러시아 권력자가 들어서는 게 맹꽁 시파르에게 이득이에요. 푸틴은 상대가 까다롭거든. 마찬가지로 반쪽 정원도 이제 9년차에 접어든 짬밥이 9년차야. 알 거 알고 모르는 거 모르는 그냥 말뚝박은 만년 병장이란 말이야. 아무리 병장이라도 장군 입장에서 반쪽 정원이 병장이라도 무시할 수가 없다 이거지. 그러기보다 야리야리하고 자기한테 깍듯이 그냥 절했던, 존경의 눈빛을 보냈던, 자신을 BTS처럼 여기는 뽕여정을
새로운 어떤 권력에 오르는 것이 메콩 18에게는 나쁘지 않은 카드다 이거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국유본이 결니까 메콩 18가 아무리 그런 생각한다고 해도 중요한 건 국유본이죠. 국유본이 메콩 18도 임명하고 푸틴도 임명하고 바쪽정도 임명하고 기시다도 임명하고 그런 게 국유본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국유본 관점에서 왜 뽕여정이냐 일단은 이런 어떤 노예 파쇼 국가가 100년 이상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3대까지만 인정해 준다 라고 했을 때 뭔가 이렇게 악역을 떠맡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은 뽕유정이다. 왜냐하면 국유본 입장에서는 2025 만약에 올해 돼지잖아 발족 정은이 그러면 2023, 24년 2년 동안 엄청난 북한에서 엄청난 혼란이 있을 텐데 그 혼란을 국유본이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냥 국유본 입장의 최선은 북한이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그냥 막 이상한 애들이 나서오고 막 이러면은 오히려 성가시다 이거지. 국유본은 그냥 2025년까지 이 분단 체제를 유지하면서 2년 동안 그냥 뭔가 그 반쪽 일성 이런 파쇼 가문을 정리할 수 있는 폐업 정리 할 수 있는 어떤 땡처리 인물이 불가피하다. 그런 면에서 이 뽕여정이 나름대로 적합하다. 그리고 의외로 뽕여정이 짓고 나면 이게 이 미국 중간선거가 인드라 늘 강조했지만 미국 중간선거가 현재 VOA에서 얘기하듯이 이든영이 석패하는 게 가장 좋은 카드거든요. 인드라 얘기했잖아. 압도적으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반쪽 미당이 아깝게 패배해서 미국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는 그런 상황이 좋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 공화당이 다수당일지라도 트럼프의 지위는 하락하는 그런 것이 제일 좋다. 그럼 이러는 것으로서 인드라가 늘 권고하지만 미국 민주당 12년 집권, 국힘당 15년 집권을 위해서는 미국 중간선거는 아깝게 미국 민주당이 지는 것이 좋은데 여기서 차기에 중간선거가 지면 이거 누구 탓입니까? 미국 민주당 때문입니까? 아니라고 뉴욕타임즈 여론조사가 나오잖아요. 이건 이든영 탓이다 이런 식으로 갈 게 틀림없어요. 나 인드라는 이든영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유본의 작전이지. 이든영은 인드라 좋아하고 이든영은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옳은 방향, 미국은 지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든영은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국유본의 작전상 이든영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건 인드라가 늘 강조했습니다. 자, 그걸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이든영이 재선을 포기하시면 돼. 그렇죠? 그리고 차기에 여성이 지도자가 나서야 되죠. 카밀라 해리스. 그랬을 때 영국에도 리즈 시절 트러스가 나오고 심지어 북한에서조차도 뽕유정이 집권하는데 미국에서도 이제는 여성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 이게 된다 이거죠. 여성 대통령이 나와야 미국의 무소속 여성 유권자들도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뽑자 뭐 이러면서 마음이 간다 이거죠. 대법원 결정만으로는 힘들어요. 그건 대법원 결정에 혹하는 여성들은 아무리 미국 민주당
쪽이라도 좀 더 이렇게 극단적인 성향이 자유 파쇼 성향에 있는 성향들이 그런 것들에 과민 반응한다고 볼 수 있어요. 미국 민당을 지지하는 상식적인 미국 여성층들을 투표장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자유우파, 자유좌파 성향의 여성, 좌파쇼 여성 후보가 아닌 자유좌파 여성 후보 이렇게 나와야 된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차기에 여성 후보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뽕여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쪽전이 되지기 시점은 이제 10월에 이제 맹꽁 시파르가 이제 영구집권 선언하고 중간선거 즈음에서 반쪽전이 핵미사일 핵실험하고 그러면은 맹꽁 시파르는 영구집권 16일 당대회 끝나면 더 이상 맹꽁 시파르도 반쪽정원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건 입장에서는 반쪽 정원이 7차 핵실험하면 더 이상 반쪽 정원에 대한 가치가 없다고 이들아 강조했죠. 핵실험 하는 날이 반쪽 정원이 되지는 날이다.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선거 끝나고 나서 반쪽 정원이 살아도 산 게 아닌 목숨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빨리 쏴! 그래서 얘기하잖아. 빨리 쏴. 빨리 핵실험해. 북핵은 누구 거? 국유봉 거. 그런데 강조하고요. 이렇게 해서 반감기 잊지 마시고요. 하여튼 간에 반쪽 정원이 올해 만약에 그러면 이제 이건 A 플랜이고, 인드라가 이렇게 전망하지만 인드라가 반드시 말대로 되는 건 라고 볼 수는 없죠. 물론 인드라의 경제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드라 인간지표지만 정치적이나 외교적인 부분에서 인드라가 인간지표는 아니잖아요. 이런 면에서 상당히 여러분한테 설득력 있는 제안을 하고 있고, 이런 제안은 국익원한테 하는 제안이다 이거죠. 인드라가 이런 경제 뉴스하고 달리 보셔야 됩니다. 정치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인드라가 여태까지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굉장히 전망이 맞거나 혹은 국익원이 인드라가 제안하면 많이 일리가 있다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면들 여러분들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반쪽 정원을 올해 안에 정리하는 것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뽕여정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뽕여정은 이 방송 듣는 즉시 차기 북한 지도자로서의 수업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이 방송을 모니터링하는 북한 지도부들은 지금부터 그 뽕여정을 어떻게 북한 최고 지도자로 모실 것인가, 이런 준비를 지금부터 하는 것이 현명하다. 겉으로는 할 수가 없겠죠. 근데 마음속으로는 대비해야 되지 않나. 그건 반쪽전하고 뽕여정 차이가 뭐냐라고 인들한테 묻는다면, 반쪽정원이 아무리 미친놈일지라도 뽕여정보다는 합리적인 인물이거든요. 이성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뽕여정이 집권하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반쪽정보다 더 미친 개가 뽕여정이다. 더 초강경파다. 이런 면들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푸틴이 물러나면 어떻게 되겠냐 했을 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러시아에서 초강경파가 푸틴보다 더한 미친놈이 집권한다.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인들아 얘기했듯이, 반쪽 정원도 미친 개지만 뽕여정은 거기에다 슈퍼 미친년 이잖아요. 슈퍼 미친년, 울트라 슈퍼 미친년이
뽕여정 아니겠습니까? 이 뽕여정을 집권시키는 게 인드라가 볼 때 굉장히 재밌는 카드다. 만약에 국기본이 뽕여정을 임명한다면 최선의 선택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뽕여정 화이팅! 네. 메콩 시파르 영구 집권 축하드리고, 우리 미리 축하드릴게. 우리 뽕여정 북한 최고 존엄에 오르는 걸 축하해. 네 오빠를 죽이고, 역사에서는 그렇게 기록되겠지. 네 오빠를 독살하고 집권한 우리 뽕여정, 이렇게 역사에서 기록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모르지. 진짜 뽕여정이 반쪽정원을 독살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반쪽정원이 돼지고 뽕여정이 집권하면 그런 음모론이 전 세계에 퍼질 거야. 뽕여정이 자신의 권력 야망을 위해서 자신의 초강경 프로젝트를 반쪽정원에게 제안했는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반쪽정원은 이것을 거절하더라. 이에 불만을 품은 반쪽여전은 청나라 말기의 서태후처럼 독한 마음을 품고 오빠를 독살하기로 결심하고 반쪽정원을 독살했다. 이런 어떤 음모론이 쫙 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건 말건 북한에서 한반도 그냥 북한에서도 이게 사실이건 아니건 이거 유포시키면 북한 시민들 대다수는 이거 사실에 가까운데 하고 믿지 않겠습니까? 전 믿을 것 같아요. 오직 미국만이 20억 달러짜리 스텔스기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윙슈트, 극사실주 윙슈트 시뮬레이터. 이거 여기에 이제 지금 최첨단 기술인 촉각까지 해서 막 비행하다가 암벽에 부딪혀 그러면 충격을 잠시 받는 그런 것까지만요 구현한다면 엄청날 거군요. 윙슈트 가상현실. 그 다음에 이건 아까 얘기했던 미국 중간선거 인들아 예상한 바대로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뉴욕타임즈 요즘 별명은 서쪽의 북한 전면 통제시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분이 있죠. 인드라가 얘기하는 파시즘과 그 다음에 외교용으로서 정치용으로서 권위주의라는 표현이 있고 전체주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체주의라고 표현했을 때는 사실상 파시즘이에요. 인드라가 이야기하는 파시즘과 전체주의는 거의 동일 언어고 그거보다 완화된 표현이 권위주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드라는 예를 들면 한국 최초 파쇼 정권인 반쪽 노무현 정권을 인드라는 파쇼 정권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이걸 번역하게 되면은 전체주의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권위주의 정권이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전비 역시도 권위주의 정권이었다 이렇게 하지 전체주의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박정희 정부도 권위주의 정부였지 였고 전체주의 정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두환 정부 역시도 권위주의 정부였지 전체주의 정부는 아니었어요. 근데 인드라가 한국 최초의 파쇼 정권을 반쪽 노무현 정권으로 규정하고 있죠. 이게 어떤 우리가 어떤 학술적이나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여기는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인드라는 인정하고 있지만 인드라의 독특한 규정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주제가 아니고
부재니까 넘어가더라고요. 자세한 이런 것도 이제 차이를 설명하려면 이것만 따로 잡고 1시간 동안 썰어 풀어야 되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전체주의 정권을 만들었다. 그래서 인드라가 무능하고 부패한 우리 무능하고 무능부패한 우리 맹꽁 시푸아르가 중국의 집권자로 10년 향후 영구 집권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맹꽁 시푸아르의 영구 집권을 지지합니다. 인드라 계속 강조했습니다. 지지해요. 인드라는. 주한 중국 대사 왜곡 없이 순수하게 맹꽁 시푸아르에게 인드라 축전을 날릴게. 영구 집권을 축하해. 곡해하지마. 인드라는 진심으로 맹꽁이 시푸아르의 영구 집권을 지지한다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진짜. 인드라가 뭐 이렇게 지지하는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 얘기했잖아. 분명히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맹꽁 시푸아르가 이념적 야망 너무 커서 중국 경제 전망이 암울하다. 아, 인드라 이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인드라 입장이나 그래서 국익원이 맹꽁 시푸아르의 영구 집권을 지지하는 거지. 맹꽁 시푸아르 임명한 게 누구야? 국익원이고, 맹꽁 시푸아르에게 영구 집권을 명한 것도 국익원이야. 맹꽁 시푸아르만한 적임자가 누가 있어? 중국 경제를 향후 10년간 결정적으로 이 중요한 아주 중요한 시기거든요. 이 시기에 만약에 등소평 같은 인물이 중국 지도자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지. 근데 다행스럽게도 맹꽁 시푸아르가 영구 집권하면 어떻게 되죠? 중국은 인도에게도 밀리는 삼류 국가가 되겠죠. 잘하고 있어 맹꽁이 시푸아르. 열심히 해요. 무바연이 권력엔 부모 형제가 없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친구 뉴욕 주민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그 민사고 출신이네요. 민사고. 그 다음에 와튼 스쿨 다녔고 예일대 나왔네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보통 무슨 공부 잘하고 똑똑한 여자들은 못생기고 예쁜 여자들은 머리가 백칠 것이다 라고 여기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마릴린 monroe도 굉장히 똑똑한 여성이었어요. 백치 이미지를 강요당했을 뿐이죠. 마릴린 monroe도 굉장히 똑똑한 여성이었어요. 남자들의 어떤 정복력을 자극하고자 그 백치미를 연기했을 뿐이죠. 얘 굉장히 똑똑한 친구네요. 근데 이렇게 똑똑한 여성, 얼굴도 예쁘고 똑똑하면 남자들이 기가 죽잖아. 접근을 못하고. 이게 남자들이 이걸 알아요. 남자들은 이걸 알아요. 알잖아요. 본인들이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자기보다 잘난 여자가 앞에 있잖아요. 성욕이 감퇴돼요. 자신도 모르게 쪼그라들어. 그런 면이 정말로 있습니다. 여자들은 안 그러죠. 여자들은 좀 자기보다 잘난 BTS 같은 남자 앞에서도 좀 당당한 면이 있거든요. 물론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보다 잘난 BTS가 딱 만나면 그냥 얼어붙는 건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데, 인드라가 볼 때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조금 더 이렇게 애교라도 부릴 수 있잖아요. 그 남자가 애교를 부려야 돼. 약자니까 애교라도 부려야 되는데, 남자가 애교라도 부리면 다행인데. 그러니까 그런 잘난 여자하고 좀 누가 봐도 잘난 여자 못난 남자 이런 커플인데 이렇게 엮이면은 남자가 굉장히 유머스럽거나
예, 개그맨처럼 뭔가 이렇게 애교를 잘 부리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예, 자기보다 잘난 여자고 이렇게 하는 게 많지, 실제로는 그렇게 남자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자기보다 잘난 여자하고 사는 거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해요. 반면 여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가 자기보다 키 큰 여자 하고 결혼한다.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네, 생각해 보시고요. 김현석의 월스트리트 나우, 비간넌 모스트리도 10% 넘는 네, 쇼커버링, 공매도를 했던 투자자들이 예상치 못한 상승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 공매도했던 주식을 되사서 갚는 것. 그래서 오늘도 쇼커버링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일시적인 것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다 하면 다시 떨어질까요? 했는데 인플레이션 강세장이 이어질 수 있다. 모건스탠리에서 그런 윌슨 1년 내내 비관론자 윌슨이 10% 단기 랠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굉장히 암호화폐 시장이나 그 증시에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인드라가 현재 이런 면에서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어떤 인드라 포지션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모른다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오늘 내일 장 향후 이번 일주일 동안은 어떤 전문가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장이다. 이게 폭등할지 폭락할지 저는 이걸 누가 아느냐. 그야말로 국유번 관계자 극소수 아니면 10만이 아시는 그런 상황이 현재의 장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예측은 할 수 있겠죠. 그게 맞느냐 안 맞는지는 본인 자신도 모를 거예요. 말하는 자신도 모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요, 제가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 확률적으로 그냥 5대5예요. 폭락, 폭등. 단기 랠리 할 수도 있지만, 뭐 어디로 튈지는 진짜로 이번 주는 무려 다음 주 월요일 가면 조금 지금보다 전망이 좀 잡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주는요, 야 정말로 모르는 장이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투자자들도 지금 혼란에 빠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그 나스닥도 좀 하나씩 받고, 그 다음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암호화폐 시장 이렇게 잠시 봤는데 지금 모두 지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디로 튈지 무바연이 오른다. 좋습니다. 저는 난 설사 그런 얘기 인드라 포지션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어쨌든 간에 전 모른다. 너무 어렵다. 난 존경한다. 이런 장에 저는 좁아서 모르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무아이님이 말씀하시니까 6대4 정도로 오른다 쪽으로 가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모르겠다라는 게 인드라 입장이다. 많이 지금 뭔가 지금 저가 매수 세력이 많이 붙은 건 눈에 보여요. 근데 그것도 알 수가 없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한 번은 더 최종 바닥이 뭐 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최종 바닥이라는 것은 늘 어느 그 전문가들이 자기 100%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젠가 최종 바닥이요. 최종 바닥을 알면 신이지. 최종 바닥은 아무도 말할 수가 없어요. 바닥을 맞추는 사람은 신이지 사람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닥을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 예. 바닥에 산 사람조차도 자기가 바닥에 샀는지 확신하고 주식 매수한다? 그런 건 못 봤어요. 한 번도. 말도 안 돼. 헤르메티크는 미 증시 초반 급등했다가 빠지네요. 그냥 변동성 장이라고 저는 봐요. 변동성 자체를 지금 암호화폐 시장도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인드라가 얘기했지만 10월 달은 변동성의 장이다. 이 변동성 장이 계속 유지되면서 위로 튈지 아래로 튈지 계속 간을 보는 게 될 거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만약에 증시나 단기 랠리도 좋아요. 단기 랠리나 암호화폐 시장이 폭등한다면 그 연준이 좋아하겠냐 이거예요. 연준의 목표는 증시 안정이나 암호화폐 안정이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지만 증시가 폭등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곤란해지는 점이 분명히 있긴 있죠. 부수적으로. 그런 면도 고려해야 되고, 그렇다고 또 폭등하는 것도, 폭락하는 것도 문제죠. 이 테네님은 인플레이션만 생각하는데 인플레이션은 악마가 아니에요. 2%라는 적정 수준의 인플레는 경제 성장에, 세계 경제에 필요해요. 항상 연준의 목표는 2% 인플레를 유지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는 연준이 의도했던 인플레이션 2%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금리가 계속 되었던 거고, 그렇죠? 지금은 뭐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이 8%다 라는 거죠. 8%면 테네님 말씀대로면 9%로 금리를 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마리아 방구야. 테네님 아니지. 그러니까 응? 경제 변수가 인플레이션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랬을 때 굳이 테니님 보조에 맞추더라도 만약에 인플레가 8%다 그러면 금리가 6% 정도로 가면 2% 이상적인 거로 되겠죠. 6 플러스 2니까 그게 8%. 그러니까 인플레가 8%니까 금리를 6%로 맞춘다. 이게 아주 그냥 간단한 산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6%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만약에 연준이 되면은 인플레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인플레가 깎인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통화량을 중시하고 금리에 대해서는 별로 중시하지 않지만 만약에 그런 면에서 얘기한다면 전 여전히 4%대가 적당하다고 보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본다면 5% 정도 되고 1% 정도 여지를 두면 정책상의 유동성 여러 가지로 앞으로 어떻게 취되고 막상 연준이 결정했는데 경기 침체하고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변수를 고려해 가지고 1% 여지를 두는 정도의 선. 그래서 5% 최종 금리로 5%. 그러면 중립금리하고 관련된 중립금리를 고려하고 최종 금리 이런 것들 관점에서 뭐 너는 여전히 4% 쪽이 적정하다고 보지만 뭐 5%까지도 볼 수 있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건 인드라 생각이고, 지가 우바연이 바닥 이야기하는 분은 사기꾼이죠. 저한테 정말로 말씀해 주세요. 바닥을 매수한 사람, 지난번에 인드라가 바닥에서 샀거든요. 진짜로. 일부지만. 그게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전 매수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마 그래서 얘기하잖아. 인드라라면 그때 매수하지 않았을 텐데 신이 잠깐 인드라를 지나가셨나봐요. 신께서 인드라가 불쌍하니까 신께서 하신 것 같아. 다른 때라면 그 가격에 인드라가 매수 안 하고 이렇게 폭락했어 그냥 포기하고 잤을 텐데 그때 인드라가 왜 매수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튼 간에 그렇고요. 바닥에 사는 사람도 자기가 바닥인지 모르고 사요.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그 원희룡 18년지 소득을 모아야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연봉 5천만 원으로 18년간 일하면 9억 원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런 게 뭔가 인드라가 분명히 하향 안정화를 지지하고 이거는 그냥 국힘당이 집권하면 무조건 하향 안정화 된다고 인드라가 계속 강조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죠. 자, 그렇고요. 그러면 이 원희룡 우리 원희룡 차기 대권 후보 중에 유력한 대권 후보 제주 희룡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정치적 옹호다. 이게 정치적인 거죠. 근데 희룡이 형은 어떤 국힘당이 어떤 정치인으로서 조금 더 이렇게 강조하는 거다. 치적으로서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서 취지는 공감한다. 희룡이 형 말대로 연봉 5천만 원에 18년간 9억 아파트 다 좋고 정책 목표 되는 것도 너는 나쁘지 않고 지지하고 있어요. 다만 인드라 냉정하게 해서 누가 어떤 인간이 100% 현금으로 집을 샀냐?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아니다. 그랬을 때 인드라 생각은 어떤 입장이냐면 40대에 그러니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직장 생활을 한 이가 약 10년 동안 일해서 40대 초반에 집을 얻는 그런 것이 인드라 볼 때 적정한 수준이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40대 초반에 집을 샀을 때 현금 반 대출 반 6대4도 괜찮고 7대3도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100% 현금으로 집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있긴 있겠죠. 진짜로 돈 많은 애는 중국인들은 중국 애들 차명계좌 쓰는 애들은 100% 현금으로 집 사겠지만 어떤 누가 한국인이라면 상식적인 한국인이라면 누가 대출 없이 집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인드라 볼 때 요 얘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지만 현실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향 안정화 계속 강조했고 지지하잖아요. 그리고 인드라 부동산 3대 원칙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걸 전제하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집은 사는 데인 동시에 사고 팔 수 있는 곳이다. 두 가지 부동산은 주거용이면 동시에 매매용이다. 주거용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매매용만 강조해서도 아니에요. 주거용과 매매용 양자를 모두 함께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다 이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값이 폭락하는 것은 오히려 이런 투기꾼에게 도움만 줄 뿐이고 매수 적기니까 폭등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투기꾼에게 보탬이 되니까 주택은 인플레이션과 맞물려서 적정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금씩 오르는 것이 모두에게 이롭다라는 것을 인드라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그러면 이 국힘당 집권이 15년 동안 진행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 하향 안정화라는 건 어떤 의미냐 한다면 문전비 잘파쇼 문전비 때 올렸던 것들이 더 이상 비싸다고 느껴지지 않은 가격으로 느껴질 때까지 국힘당 15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판교에 30억짜리 아파트가 생겼다 라고 한다면 그 30억이 굉장히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선 무슨 30평 아파트가 30억이야
지금 그렇잖아요. 사실 인드라 보기에도 굉장히 비싼 아파트고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예, 15년 뒤라면 판교의 30억 아파트가 그렇게 비싸게 느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때까지 판교 아파트 30억이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얘기를 계속 강조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예,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예, 부동산을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애비애미가 매국노인 반쪽미당을 지지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예? 집값 안정을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반쪽미당 집권을 결사 반대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늘 강조드리겠습니다. 국힘당이 잘해서 하향 안정화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국회의원이 국힘당 집권하면 하향 안정화 시킵니다. 예, 그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 얘기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애비애미가 매국노면, 예, 그쵸, 집값에 대해서 논하지를 마. 남의 얘기처럼 송영길이 남의 얘기처럼 하잖아. 자, 그 다음에 우리 매직코리아 BTS 팬이죠. BTS 팬의 입장을 잘 말씀했다고 생각합니다. BTS 대다수 팬들은, BTS 진해 군입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 이 대표 BTS, 이분이 대표하는 거 아닙니다. 아미를 대표하는 분은 아닌데 대다수 아미의 입장이다. 옛날 BTS 팬은 아닌데 BTS를 좋아하잖아요. 우리 나타샤가 BTS 팬이고, 대체적으로 BTS 팬들은 이 매직코리아처럼 생각해요. 자, 이런 면들을 잘 생각하시고 가고요. 그 다음에 전국학생 수고연합 김아랑도 입대하네요. 네. 인원고. 네. 우리 둘째도 내년에 4월에 군대 갑니다. 예, 이미 다 확정됐어요. 4월에 군대 가는 걸로, 나왔어요. 요즘 날짜로 닦이고 어느 사단에 가는 걸로도 다 돼 있더라고요. 전방사단에 갑니다. 우리 둘째는 전방사단에 가요. 잘하면 철책선도 지킬 것 같아요. 전방사단 가니까.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이 친구는 이제 강원도 가네요. 아유, 그냥 지금, 서울 같은 데는 약간 추위를 느껴지잖아요. 경기도, 강원도 이쪽 그 철책선 근처는요, 한겨울입니다. 한겨울. 산속 같은 데는요, 9월달부터 추워요. 10월달이면 한겨울입니다. 한겨울. 밤에 막 보쳐 나가봐요. 정말 별 생각, 오만 생각이 다 납니다. 진짜 새벽에 막, 새벽 3시에 깨가지고 2시에 깨가지고 막 보쳐 나가면요, 훈련이 좋지. 그 새벽 2, 3시에 깨가지고 달콤한 자는데, 깨워가지고 보초서로 나가봐요. 난 그게 군대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새벽 2, 3시에 보초 나가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 군대에서 습관 때문에 인드라가 토박잠을 자. 2시간 자다 깨고 2시간 자다 깨고. 그 전에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인드라 한번 자면 안 깼거든요. 그냥 한번 자면, 그냥 저녁에 자면 아침 쿡쿡 자가지고 아침에 깨요. 한 10시간 자든 8시간 자든. 근데 군대 갔다 오면서 8시간 내내 자는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그 이후로. 토박잠을 자. 2시간 자고 깨고 2시간 자고 깨고. 무바요님 아드님도 전방사단 15사단이세요? 아이고, 보직이 좋아요. 보직을 잘 고르셔야 돼요. 특기병. 특기를 많이 좀 해서, 보직이 중요합니다. 보직. 군대는
그래서 늘 줄 잘 쓰고 보직, 보직을 잘 맞으면 꿀보직, 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둘째는 그 저기 뭐야 그 뭐지? 과 이름이 이럴까? 무슨 의학 저 뭐야 바이오 관련 저 대학이에요. 저 과예요. 바이오 관련.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의무대대로 좀 빠져라. 좀 공부해라. 본인이 하기 싫대. 자기는 그냥 뭐 그냥 하여튼 그래요. 우리 둘째는 바이오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뭐 좀 그쪽으로 좀 하는데 본인이 그냥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 애들이.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은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누리 PD 젊은 씨가 그 다음에 또 테네님도 의견을 주셨는데 제 생각은 이래요. 무슨 지역주의 관점에서 무슨 그 일부 ABM이가 매국노인 사람들이 지역주의 관점에서 삼성이 경상도 기업이다 뭐 이래가지고 삼성은 무작정 싫어하는 그런 관점이나 이렇게 카카오 김범수가 호남 출신이라는 이유로 일부 우익 파시오들이 무작정 카카오를 비난하는 김범수를 비난하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인들한 동의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요. 무슨 뭐 삼성이 경상도 기업이니까 카카오가 전라도 기업이니까 그래서 싫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인들한은 비판적이다. 그건 좌익 파시오의 관점이다. 이렇게 저는 강조드리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국에서 IT 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어떠한 뭔가 파헤치기가 있었죠. 아마존에 대해서도 그래가지고 아마존 이혼했죠. 그 CEO가. 그 다음에 이렇게 테슬라도 털고 일론 머스크 뭐 또 마이크로소프트 이혼하고 그 친구도 그래서 카카오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성희롱 정부여서가 아니라 문전비 때도 마찬가지로 구변짓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태까지 IT 기업들에 대해서 오히려 여태까지는 봐준 거죠. 국일본이 IT 기업을 IT 산업 전반적으로 좀 키워야 되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도 덮어놓고 기다려줬던 거고 이제는 기다릴 필요가 없는 시기로 돌입했으니까 이제 너도 그동안 그 온실에서의 어떤 화초처럼 재벌인데 재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할 때는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엄정하게 재벌이잖아 카카오가. 그러면 삼성이 에게 적용한 삼성보다 더 많을 필요가 없어요. 삼성만큼의 기준으로 카카오를 보시면 되고 이 지역만큼의 그 규제 기준으로 김범수를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뭐 이렇게 주가 카카오를 적당한 수준에서 잘 팔았기 때문에 손해 없이 팔았어. 그래서 저는 과거에 손해 보지 말고 이익도 안 받지만 1,000원 그 카카오 주식 투자해가지고 1,000원 이득을 보고 전량 매도했습니다. 1,000원 이득, 1,000원인가 이득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카카오에 대해서 큰 불만이 없다. 그런 냉정한 관점에서 카카오 주식을 사가지고 사기당했다고 여기시는 분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카카오 직원들이
갑질하는 그 김범수와 그 패밀리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그런 분노의 수준은 삼성과 이재용과 똑같은 기준, 같은 기준으로 바라봐야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인들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문제, 이 카카오 이 기준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인들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좌우익 파시오 관점에서 보시면 안 된다. 그냥 사건 원인 이런 것들에서 팩트 위주로 가셔야 된다. 음모론을 전개하기 전에 정황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정황만으로 어떤 사건을 규정하지 말고 팩트 위주로 가셔서 그 결과를 받아들이시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김정주하고 김범수하고 동일하게 생각한 적이 없고, 김정주처럼 김범수가 돼진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좀 결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김범수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저는 카리스마를 갖추길 바래요. 이런 어떤 희련을 통해서 김범수가 카카오가 매우 중요한 기업인 만큼 김범수가 다른 재벌과 마찬가지로 이번 기회에 깜빵에 가서 뭔가 카리스마를 획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깜빵 다녀와서 카카오를 한번 혁신해 가지고 정말 존경받는 IT 기업으로 거듭나고, 김범수도 존경받는 IT 업계 지도자가 되기를 인들아는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들아 볼 때 깜빵을 좀 다녀와야 된다. 어떤 이유든 한번 다녀와야 돼. 범수야 너 인들아 얘기하잖아. 재용이 형 깜빵 다녀온 거 인들아가 좋아하잖아. 환영하잖아. 한국 재벌은 최태원이든 태원이 형이든 재용이 형이 제드래곤이든 깜빵 다녀와야 카리스마가 만들어진다니까. 네가 아무리 범수가 네가 무게 잡고 겁나 사진 찍고 이래봐야 인들아는 안 믿어. 네가 뭔가 깜빵 가가지고 정신 제대로 차려가지고 주변 정리도 좀 깜빵 갔다 와서 주변 정리 좀 하고, 네가 보니까 그냥 잘 나갈 때 주변에 보이는 게 없는 거 다 한 번씩 깜빵 가기 전에 재벌들이 다 느꼈던 거야. 태원이 형도 깜빵 가기 전에 그랬다가 정신 차리고 이렇게 된 거고, 재영이 형도 지금 하는 거 봐라. 깜빵 가기 전과 갔다 온 다음에 다르다고. 그래서 한국 재벌은요 필수 코스입니다. 학교 갔다 와야 돼. 학교 다녀오세요, 범수형. 자, 그러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쿠토님, 정주가 빵을 안 가서 결국 빵을 갔다 와야 돼. 지금 저 카카오 주주님들, 인드라 말을 새겨 들으세요. 카카오 주가 올리고 싶으세요? 그러면 범수 깜빵 보내면 카카오 주가 폭등합니다. 장기적으로 오르는 수밖에 없어요. 깜빵 보내기 해줘야 돼요. 인드라 분명히 강조할게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서해피격 서욱 국방장관 해경청장,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서해피격 이것과 관련된 것은요, 이건 성렬형 작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국유원 지시사항이야. 이 서해피격, 서해피격 사건, 그 다음에 무슨 강제 북송 사건은요, 국유원 지시사항이야. 성렬형이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착각하고 있어. 무슨 북풍 이런 거 말장난이지. 죄명아, 문전비야, 말장난 하지 마요. 국유원 지시사항이야. 니네야 반쪽압에 지시 받아가지고 한 거 아니야. 이건 너네는 아시아 지부
그건 아시아 지부 반쪽압의 차원에서 한 거고, 이거는 서해 피격, 응? 그거 뭐야, 응? 니네가 한 그 뭐지 그 뭐야, 응? 세월호, 그거는 반쪽압의 차원이라고 보면, 반쪽압의 지상이라면 이 서해 피격 이거는, 예, 그건 본사상이야, 지상. 너네는 그냥 깜빵 가야 돼. 이렇게 보면 되고, 박지원은, 예, 이제 박지원, 예, 이런 말을 안 하면 안 되겠지만, 이제 박지원도, 예, 지구를 떠나가라 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예. 옛날에 김병조 개그맨이 그런 얘기했어요. 지구를 떠나가라. 예. 오래된 개그맨 제 말이 있잖아요. 박지원도 지구를 떠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요건 인드라가 사정상, 예, 이렇게 방송으로 다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본문을 인드라 블로그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중하신 분께서 인드라한테 좋은 고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인드라가 정독해서 읽어보았고요. 매우 고마운 말씀이라고 강조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 문제에 관련돼서 한번 필독해 보시고, 이분의 강력한 주장인 왜 국정원은 방첩 조직으로서의 개편을 반드시 해야 되는가, 어떤 이런 정론에 대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성혜령, 세훈이 형, 원일이 형 이런 관계자분들도 잘 참고하시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방첩 기구로서의 국정원 개편이라는 것은 현재 국정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수사권이 없는 국정원, 이렇게 하면 쉽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인드라가 국유본론 이런 것들 여태까지 했던 것들은 방첩 부분에서 오신트,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추정이, 인드라가 분석과 추정이잖아요. 이런 게 이제 오신트인 거죠. 오신트. 인드라는 어떤 숨겨진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언론, 유튜브, 기타 여태까지 SNS 이런 상에 나타난 모든 공개된 정보를 만을 가지고서 인드라가 여태까지 구본론을 전개해왔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분은 공개된 정보만을 가지고 인드라가 분석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하겠죠.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공개된 정보만을 가지고서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하다. 이런 게 이제 우리 정보 관련 업무를 하신 분의 입장이시고요. 여러분들 각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이 강조한 방첩 업무가 왜 중요한가 라는 점과 그것만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말씀 고맙지만 저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손해보지는 않았습니다. 20만원을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20만원 수익이 거뒀고 20만원 수익을 거뒀습니다. 20만원 정확히는 20만원 약간 넘어요. 어쨌든 20만원이고요 큰 손실 본 적 없습니다. 주식으로 큰 손실 본 적 있죠. 5년 전에. 그리고 인드라는 뉴튼도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날렸잖아요. 자기의 전 재산을 말하자면 남해 먹을 때. 그래서 저는 인드라나 뉴튼이나 뉴튼하고 비교하니까 또 인드라가 또 자만심 생길 수 있네요. 그렇게 뉴튼 비교하면 안 되겠네. 어쨌든 중요한 건 인드라는 지난 5년 전에 주식 실패로 있어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못하는 분야가 얼마든지 있는 거죠. 저는 상인 본능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게 맞아요. 근데 나는 투자도 잘할 것이다 생각했던, 만용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냥 예? 열심히 지금도 경제 공부를 하지만 예,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에 재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축구 재능이 없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손흥민이 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사비트리님 같은 훌륭한 실전 투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재능이 없기 때문에. 그 재능이 없는 거에 대해서 인드라가 다른 사람들은 막 질투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안 그래요. 순수하게 손흥민은 부러워하고 박수 치듯이 저는 순수하게 사비트님을 좋아하고 존경해요. 진짜로 진심으로. 내가 가지지 못한 재능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저는 제가 하는 것은 지난 방송에도 얘기를 하듯이 나의 나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든지 약간의 뭐 수익만 거둘지라도 만족하는 그런 거지. 여기서도 내가 뭐 내가 누구야, 국위본론 세계 최초 국위본론자 인드라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럼 만용을 부릴 생각도 없고, 5년 전엔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요. 국위본 나를 도와줘가지고 대박치게 만들어줘 뭐 이런. 그때는 인드라가 미친놈이었다. 인드라 스스로 반성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 국위본이 인드라를 도와주지 않은 것도 인드라 인생에서 올바른 결정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때 만약에 국위본이 인드라를 도와줬다면 인드라가 지금과 같은 사람보다 더 타락한 인간이 됐을 것 같아요. 물론 5년 전에도 국위본이 알게 모르게 조금씩 도와준 건 있는데 인드라고 깨달아라고 그걸 인드라가 무시했죠. 그 신호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넘어가고요. 이제 58분 오늘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침안개님, 요까지만 멘트 남기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인드라가 샤를 셰완님 그 100명과도 바꿀 수가 없다고 인드라가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 말을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수정했어요. 샤를 셰완님 100만 명을 갖다 놔도 샤를 셰완님 같은 분 100만 명을 갖다 놨더라도 아침안개님 한 분과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았어요. 고맙습니다.